마지막 단원인 속도와 거리 남았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얘들아 우리가 이미 미분 도함수 활용 마지막 단원에서 했었어. 그때 기억나니? 그 속력을 구하는 방법, 그 다음에 가속도의 크기를 구하는 방법 했었지. 근데 수직선일 때는 별 차이가 없었다? 근데 좌표평면일 때 운동에서 좀 차이가 있었던 거지. 다시 한번 기억을 리마인드 시켜볼게. 잘 봐봐. 우리가 앞으로 점의 운동을 공부를 할 건데 수투에서랑 미적에서 공통적인 게 뭐냐면, 자 이렇게 볼게. 수투에서의 그 다음 미적분 이 앞쪽에서의 운동은요 수직선에서의 운동을 먼저 다룹니다. 수직선 위에서의 운동. 그럼 얘들아 특징이 뭐냐면 수직선이라는 거는 오직 하나의 축만 있는 거지. Y축이 없죠. 자 수직선이 이렇게 생겼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X축만 있는 거야. 이렇게. 반대 방향에도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러면 좌우만 있는 것이 수직선이고 여기 0이 이렇게 있고요. P라는 점이 이제 이 수직선 위를 움직일 거야.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 P라는 점이 일단은 원점에 탕하고 찍혀 있었다고 하자고. 그러면 시간에 따른, 즉 시간은 T잖아요. T, 타임. 시간에 따른 위치의 변화량을 체크할 때는 우리가 그 함수를 XT라고 부른다고. 왜? X좌표밖에 없으니까. X좌표가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는 그 함수를 우리가 시간 함수, 위치 함수라고 부른다고. 시간에 따른 위치의 변화량. 그래서 얘를 위치 함수라고 이렇게 부를 거야. 자, 이 위치 함수를 쿵 하고 미분하게 되면 우리 알다시피, 혹시 솔직히 과탐하는 친구들은 물리 시간에도 많이 배운다고 얘기는 들었어. 그러면 위치 함수를 쿵 하고 미분하면 그 함수가 무슨 함수니? 강민아, 무슨 함수야? 위치 함수 미분하면? 속도 함수지? 그래서 걔를 일반적으로는 VT라고 하고, 다른 말로 하면 X'T라고 써도 상관은 없겠지. X 함수를 미분한 거니까. 그래서 얘가 속도 함수야. 그 다음에 우리가 속도를 한 번 더 미분하게 되면 그 함수를 우리가 뭐라 불러? 가속도 함수라고 부르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AT, 그 여러분들 자동차 엑셀 밟는다고 하잖아. 악셀레이터. 그게 이제 가속하는 거기 때문에 그 A를 쓰는 건데, 아무튼 간에 이 AT라는 함수를 우리가 가속도 함수라고 불러. 그럼 뭐만 하시면 되냐면, 얘들아 잘 생각해봐. 너희들 속도를 뭐 하게 되면, 절대값을 쿵 씌우게 되면 속력인 건 지난 시간에 했죠. 왜? 속도라는 거는 방향을 가진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양의 방향으로 속력 2로 가게 되면 속도가 2인 거야. 근데 음의 방향으로 속력 2로 가게 되면 속도가 마이너스 2인 거야. 그치? 속도라는 거는 부호를 가진 친구이기 때문에 부호를 가진 함수여서 걔의 절대값을 쿵쿵 씌워주면 이 VT의 절대값이 속력 함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정적분의 사고로 좀 넘어가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잘 봐봐. 이렇게 설명을 할게. 만약에 위치 함수가 3차 함수였다고 칩시다. 가장 간단한 예시니까. 자, x 세제곱 더하기 뭐 3x 제곱 더하기 뭐 3x 더하기 1이었어. 잠깐만 있어봐. 3x 제곱 이렇게 쓸게요. 자, 이렇게 쓸게. 이게 지금 위치 함수였어. 그러면 잘못 썼어. 잠깐만. t가 변수가 돼야 되죠? t 세제곱, t 제곱, 여기는 t. 그래서 시간 t가 변화할 때 위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밝혀주는 식이야. 알겠어? 지금 위치 함수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 위치 함수를 내가 만약에 그린다고 하면 대략적으로 3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질 거야. 이게 xt죠. 그러면 0에서 출발했을 때, 자, 여기 0이라고 쳐봐. 그럼 여기는 0,1이 되겠죠. 0, 0, 0 들어가면 1이니까. 자, 0,1에서 출발을 한 거야. 근데 얘들아 봐봐. 0,1이라는 건 시간이 0일 때, t가 0일 때 위치는 몇이었단 얘기야? 1이었단 얘기야. 그렇지 않아? 왜냐? t자리에 0을 집어넣었을 때 x가 1이 된다는 얘기니까, 아, 원점을 출발한 게 아니라 1이라는 지점을 p가 출발을 했구나라고 생각하면 돼. 처음에 출발할 때. 근데 그 다음부터 t가 진행됨에 따라서 위치가 점점 변화해 가시는 거죠. 그럼 위치가 처음에 어떻게 돼?
증가하시죠. 그 다음 위치가 어떤 계기에서 감소하기 시작하지. 여기서 무슨 값을 가져? 극대값을 가지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여기가 원점이 쿵 하고 있었기 때문에 원점인데 내가 1에서 출발한 거야. 그럼 1에서 출발하는데 처음에는 증가했으니까 양수 방향으로 이렇게 갔다는 얘기야. 그치? 그러다가 t가 얘가 쿵 하고 되는 순간 내가 방향을 탕 바꿔서 음수 방향으로 갈 거란 얘기야. 맞으세요? 그런데 1보다 여기가 좀 높잖아. 여기가 예를 들어서 뭐 2라고 쳐도 되고 뭐 상관없는데 아무튼 간에 이쪽으로 가다가 1이라는 그곳에 도달하기 전에 내가 다시 한번 뭐 하는 거야? 운동 방향을 뭐 하겠다는 얘기야? 바꾸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시 변덕스럽게 거기 가기 전에 나 다시 일로 갈래? 하고 다시 간 거야. 그 다음부터 쭉 가겠지. 무슨 의미인지 파악되니? 자, 그러면 얘를 그러면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얘가 속도함수라고, 얘가 위치함수라고 하면 얘 속도함수도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 같지? 무엇을 하면? 미분하면. 따라서 쌤이 VT도 한번 써볼게. 자, VT를 쓰면 얘를 미분할 거기 때문에 자, 3t제곱에 더하기 6t에 마이너스 9가 나올 거잖아. 큰일 났다. 하나 음수 나오겠다. 잠깐만. 숫자 좀 바꿔야 되겠는데? 잠시만요. 이렇게 바꿀게요. 괜찮죠? 그럼 얘를 미분하게 되면 3t제곱에 마이너스 6t에 다시 바꿀게. 미안해. 내가 숫자를 만들다 보니까 더하기 24t로 이렇게 바꿀게요. 그러면 여기 플러스 24가 이렇게 오는 게 맞죠? 괜찮아? 그럼 얘를 뭐 하시게 되면? 인수분해 하시게 되면 3에 t제곱 마이너스 2t에 플러스 8인데 잘못 썼어. 숫자가 내가 만들다 보니까 잠깐만. 플러스 8인데 미안,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여기를 9t제곱으로 바꿀게요. 내가 만들다 보니까 그랬어. 자, 다시 9t제곱이야.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8t죠. 그러면 6으로 묶으면 여기가 마이너스 6t가 나올 거야. 이렇게. 그럼 인수분해 되시는 거 맞죠? 자, 인수분해 되는데 인수분해 할 때 3에 t-2에 자, t-4로 인수분해가 되는 거죠. 이게 무슨 함수? 속도함수 맞지? 속도함수야. 그러면 이 속도함수를 뭐 하게 되면 쿵 해가지고 그리게 되면 근이 여기가 몇이니? 2죠? 여기가 4인 상황 맞지? 그러니까 속도함수가 부호가 변하는 지점이 2랑 4인 거네? 그러면 2랑 4일 때 이 3차 함수는 뭘 가지는 거야? 극대와 극소를 이렇게 가지시는 거죠. 인정해?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네. 쌤이 0,1에서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2초가 될 때까지는 양으로 가다가 2초에서 방향을 바꿔서 다시 음으로 가다가 4초일 때 다시 방향을 바꿔서 양으로 갔군요 라는 걸 판단할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우린 뭐 할 거냐면 극값을 가지는 지점 또 극값을 가지는 지점 x라는 위치함수가 극값을 가질 때 운동방향이 바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야. 자, 운동방향이 바뀌는 지점이 앞으로 나올 건데 운동방향이 바뀌는 지점은 위치함수의 극점이죠. 극대 또는 극소를 가질 때 운동방향이 바뀌지. 근데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속도 함수가 뭐 하는 지점이야? 준수야, 뭐 하는 지점이니? 속도 함수가 원함수가 극값을 가지려면 도함수는 뭐 해야 돼? 승모야, 뭐 해야 돼? 원함수가 극값을 가지려면 그에 대한 도함수는
그렇지. 부호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위치 함수의 극점일 때 운동 방향이 바뀔 거고, 그 말은 속도 함수의 부호가 변화가 발생할 때, 그때 바로 운동 방향이 바뀌는 지점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린 문제에서 어떤 점 P가 운동 방향이 바뀌는 지점, 운동하는 방향이 바뀌는 지점은 걔에 대한 속도 함수가 부호가 바뀌는 지점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 맞지? 자, 그게 일단 1번 이슈야. 두 번째 이슈는 뭐냐면, 내가 궁금한 거야. 뭐가 궁금하냐면 T가 1일 때와 T가 5일 때의 위치 변화량이 궁금한 거야. 자, 위치의 변화량이야. 그럼 얘들아 생각해봐. T가 1일 때니까 여기 이렇게 1이 있겠죠. 그러면 이 점에서의 위치가 여기겠죠, 함수값이. 그 다음에 5가 어딘가 있을 건데 5라는 지점이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이렇게 있었어. 그럼 5일 때의 위치는 여기겠죠. 위치의 변화, 위치의 차이라는 거는 여기 위치와 여기 위치의 차이죠. 그럼 실제로 잘 봐봐. 1을 대입했을 때 뭐가 나오니? 1 대입했어. 그러면 26에서 9를 뺐기 때문에 17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가 17이라는 함수값이 될 거고, 여기가 위치일 거야. 그리고 5를 실제로 대입하면 잘 봐. 얘가 5의 세제곱이니까 125고요. 얘가 25 빼기 9기 때문에 마이너스 225죠. 거기다가 여기다 5를 대입하면 120이고요. 더하기 1이기 때문에 얘네에서 얘를 빼면 마이너스 100이고, 그러면 20 더하기 1이니까 여기 21이겠죠. 이렇게. 괜찮아? 그럼 실제로 문제에서 T가 1일 때와 T가 5일 때의 위치 변화량을 구해라 라고 얘기가 나왔어. 그러면 너희들 결국에는 X라는 위치 함수의 각자를 대입해서 뺀 4입니다 라고 찾을 수도 있지만, 결국 잘 봐봐. 이 결과물은 X5 빼기 X1인 거잖아. 그치? 5일 때의 위치 빼기 1일 때의 위치. 근데 얘를 어떻게 표현해도 괜찮겠니? 잘 봐. 인티그랄 1부터 5일 때까지 VT dt라고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 거 아니야?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될까? 얘가 지금 P적분함수죠, 얘들아. P적분함수면 걔를 정적분한다는 얘기는 얘의 무엇을 구해서? 부정적분된 원시함수를 구하는 거 맞지? 원시함수 구해놓고 거기에 5대입, 1대입 이렇게 빼는 거 아니니? 인정하세요? 그러니까 X5 빼기 X1이 나올 거고 걔가 위치 변형이 되겠지. 자, 무슨 말이냐? 우리가 위치의 변화량을 체크할 때는 속도 함수를 앞에 지점부터 뒤에 지점까지 그냥 뭐 하시면? 정적분하시면 위치 변형이 나올 거란 얘기야. 이해해?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선생님 실제로 여기 1부터 시작해서 여기 5일 때까지 제가 뭐 하시면요? 정적분 하시면요, 이게 양수 나올 거고 얘도 양수 나올 건데 얘가 음수 나오면서 세 개가 다 합해지면 걔가 뭐가 될 거다? 위치 변형이 될 거다 라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지. 인정해? 실제로 쌤이 얘를 가지고 해본다고 해도 인티그랄 1부터 5까지 이 친구를 대입해서 문제를 풀었을 때 결국 얘의 원시함수인 얘를 적용해놓고 걔에서 5를 빼고 1을 뺄 거니까 정확히 이 값이 아까처럼 나오겠지. 그게 위치의 변화량이라는 얘기야. 근데 봐봐. 내가 이렇게 물어볼게. 얘가 그러면 0초에서 출발해서 5초가 될 때까지 4만큼 움직였니? 그건 아니지. 1초일 때의 위치와 5초일 때의 위치가 4 차이가 나는 거지. 1초일 때부터 5초일 때까지 움직인 거리가 4인 건 아니잖아. 그치? 얘가 양으로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증가하다 보니까 마침 5초의 위치와 1초의 위치가 4 차이가 나는 것 뿐이지 얘가 움직인 총 거리가 4인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이슈로 뭐가 있냐면 움직인 거리를 체크하게 될 거야. 움직인 거리. 자, 움직인 거리를 체크할 때 어떻게 되니? 아까 전에 봤듯이 속도 함수가 이렇게 있어. 근데 이만큼은 양의 방으로 움직인 거지. 이만큼은 양의 방으로 움직인 거지. 근데 이만큼은 음의 방으로 움직인 거지. 걔가 덧셈 뺄셈이 됐기 때문에 걔가 4가밖에 안 나온 거지만 실제로 움직인 거리는 여기에 넓이 더하기 여기에 넓이 더하기 여기에 넓이였겠죠. 따라서 뭐 하셔야 돼? 움직인 거리는 실제로 1초일 때부터 5초일 때까지 속도 함수를 정적분하는 게 아니라 속력 함수를 정적분 이렇게 하신다는 표현이 중요한 거야. 이렇게. 왜?
여긴 양의 방으로 움직인 거여서 양수가 나와. 여긴 음의 방으로 움직인 거여서 음수가 나와. 하지만 움직인 거리 체크할 때는 음수로 움직인 것도 다 양수 취급해줘야 되는 거 맞지? 넓이로.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뒤집어진 여기를 양수로 더해주시는 게 맞잖아. 인정하시는 부분이야? 그래서 실제로 움직인 거리 체크하라고 하면 좀 복잡하긴 하지만 1부터 2까지랑 또 2부터 4까지랑 4부터 5까지를 양수를 다 더한 친구로 바뀌어야 움직인 거리가 되시겠지. 이렇게 문제를 풀 거란 얘기고, 이게 지금 수직선 위에서의 운동이야. 얘들아, 어차피 속도와 거리라는 이 파트는요, 수2에서랑 수1에서랑 수직선인 거 똑같아. 수직선은 어차피 수2에서도 했던 내용이고 미적에서도 그대로 하는 내용인데, 수직선 같은 경우에는 오직 좌우로만 움직이면서 결국 위치 함수도 x좌표에 대해서만 생각할 거고, 속도도 그에 따라 당연히 x좌표로의 이동만 생각할 거고, 가속도도 x좌표의 이동으로만 생각할 거야. 이해돼? 그리고 그냥 속도 함수에다가 절대값을 씌우면 속력 함수고, 나중에 문제에서 움직인 거리를 구하시오, 아니면 위치의 변화량을 구하시오, 아니면 운동방향이 바뀌는 지점을 구하시오, 이게 세 개가 그냥 가장 단골이거든요. 이것만 잘 그릴 수 있으면 되고, 운동방향이 바뀌는 그 지점은 도함수인 속도함수의 부호가 바뀌는 지점이다가 1번, 위치의 변화량은 속도함수를 정적분했을 때의 그 차다, 결국 부정적분함수의 함수값이 차다, 이게 중요한 거고, 마지막 움직인 거리를 할 때는 속도함수가 양의 버전으로 정적분한 그 넓이를 구해주시면 이동한 총거리가 되겠지. 그치? 왜냐하면 아까 전에 여기서 여기까지의 차는 일단 이만큼이 더해지고 이만큼이 빠지고 이만큼이 더해졌을 때 양수, 음수, 양수를 다 합쳤을 때 그게 4가 되는 거였잖아. 근데 움직인 거리를 따지면 음수를 당연히 이 그냥 차로만 봐줘야 되지. 양수로. 그러니까 이 값 더하기 이 값 더하기 이 값을 더해야 움직인 거리가 되는 게 맞지. 그치? 자, 이게 일단 수직선 위에서의 운동이었어. 이걸 도함수의 활용 마지막에서도 했었지.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미적에서만 배우는 거, 수투에선 배우지 않고 미적에서만 배우는 게 어디 위에서의 운동이니? 서진아? 수직선이 아니고 어디? 수직선 운동이 아니고, 화연아, 수직선 운동이 아니고? 그렇지, 좌표 평면에서의 운동이지. 그치? 수직선 운동은 오직 어디로만 움직인다고? 좌우로만 움직인다고, 수직선이니까. 하지만 좌표 평면에서는 X축도 있고 Y축도 있으니까 얘가 평면을 움직이겠지. 그때를 한번 볼 거야. 이거는 수투에서 안 배워. 미적에서만 하는 겁니다. 자, 그 운동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게. 자, 다음은 좌표 평면에서의 운동인데요. 당연히 아까 같은 수직선이 아니고요. Y축도 이렇게 있고 X축도 이렇게 있는데, 점 P가 이 원점에서 출발을 한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 꼭 원점에서 출발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일단 원점이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 이거 출발할게. 근데 얘가 어떻게 이동을 할 거냐면 갑자기 이런 식으로 이동을 이렇게 할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얘는 분명히 여기서 여기까지 갔다는 얘기는 X축 방향으로도 움직였지만 Y축 방향으로도 움직인 거 맞지? 그러니까 동시에 얘는 아까처럼 좌우로만 움직인 게 아니라 동시에 움직였다고. X좌표, Y좌표. 근데 일반적으로 미적분, 고등수학에서는 이렇게 좌표 평면에서 운동을 할 때 X좌표의 위치 함수와 Y좌표의 위치 함수를 따로 줍니다. 편해요. 예를 들어서 X라는 좌표가 움직이는 함수를 FT라고 이렇게 위치 함수를 줄 거예요. T에 대해서 변화하는 위치, 시간에 따른 위치의 변화를 측정하는 함수를 X좌표에 대해서만 FT로 먼저 줄 거야. 그러면 Y좌표는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움직이냐면 GT만큼 이렇게 움직인다라는 또 하나의 위치 함수 줄 거야. 보통 따로 줍니다. 거의 항상요. 그렇게 되면 얘가 X좌표의 위치 함수고 얘가 Y좌표의 위치 함수구나. 그럼 얘를 각자 미분하시면 알아서 X좌표의 속도와 Y좌표의 속도가 나오겠지. 따라서 얘를 쿵 하고 미분을 하시면
x'이라는 속도, x함수의 속도 함수가 f't로서 이렇게 나오실 거고, 얘도 쭉 미분을 하시면 y', 즉 g't라는 속도 함수가 각자 나오시겠지. 마찬가지로 얘를 한 번 더 미분하시면 x', 즉 여기도 f't라는 이 함수가 가속도 함수가 되는 거 맞죠? x좌표의 가속도, 얘는 y좌표의 가속도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속도를 체크할 때는요, x와 y좌표를 따로 다뤄도 상관없는데 우리가 속력이라는 것을 다룰 때, 속력은요 얘들아 어떤 개념을 봐야 되냐면, 얘가 지금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데 나는 얘는요 이렇게 움직이는, 이쪽으로 움직이는, 즉 얘가 이렇게 갈 때 x좌표가 움직이는 그 속도만 체크한 거야. 그치?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이게 y가 얼만큼 커지냐에 따라서 y좌표로 이동하는 속도를 체크한 거야. 하지만 속력이라는 친구는 뭐냐면 얘가 이동하는 전체의 힘이란 말이야. 힘력자를 써서. 힘이기 때문에 x좌표의 힘과 y좌표의 힘을 따로 구하는 게 아니라 얘가 결국에는 양쪽으로 둘 다 움직이니까 그때의 힘의 총합을 구해줘야 되는 게 속력의 특징이야. 그래서 얘는 절대 얘 따로, 얘의 절대값 씌우고 얘의 절대값 씌운 걸 따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속력을 구하려면 x좌표의 힘과 y좌표의 힘 두 개가 증가하는 속력의 어떤 총합을 구할 거기 때문에 구하는 방식이 루트를 쾅 씌워놓고 얘가 f't의 제곱에 g't의 제곱을 이렇게 합쳐놓고 루트를 씌우는 거. 이게 속력의 총 크기라는 걸 우리가 배웠었어. 기억나? 까먹었어?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x 속력, x좌표 속력의 제곱, y좌표 속력의 제곱에 루트를 씌워주면 그게, 미안해, 속도의 제곱에 속도의 제곱을 해주면 그게 전체 속력이다. 이렇게 배웠었고요. 가속도도요. 가속도 자체는 x좌표의 가속도와 y좌표의 가속도를 따로따로 측정할 수 있으나 전체 가속도의 크기를 측정할 때는 결국에는 f't라는 x좌표의 가속도, 그 다음에 y좌표의 가속도 두 개를 제곱해서 더한 다음에 루트를 쾅 씌워주는 게 이게 가속도의 크기였다. 그래서 x 위치, y 위치, x 속도, y 속도, x 가속도, y 가속도. 하지만 속력은 두 개를 꼭 합해서 전체 힘을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x 속도 제곱, y 속도 제곱의 루트. 가속도의 크기도 그냥 가속도가 아니라 가속도의 크기야. 크기도 x 가속도의 제곱, y 가속도의 제곱, 게다가 루트를 씌워준 게 전체 가속도의 크기다 라고 공부했던 게 지난 단원이야. 도함수 활용 3에서 배웠던 그 단원. 복습을 일단 잠깐 한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뭐가 추가되냐면, 자, 우리 개념 2번으로 한번 넘어가 봐. 자, 이제 평면 위를 움직이는 점이 움직인 거리를 볼 건데요. 자, 뭘 봐야 되냐면 아까 우리가 움직인 거리를 체크하고 있었잖아. 근데 수직선 위에서의 운동도 내가 아까 기억하시죠? 움직인 거리를 체크할 때 아까 수직선 위에서의 운동 인티그랄 A란 지점부터 B란 지점까지 VT라는 속도 함수를 DT하게 되면 얘는 위치 변화량이었지. 근데 얘에다 절대값을 씌운 속력을 뭐하게 되면, 정적분하게 되면 얘가 움직인 거리였었죠. 기억하세요? 방금 전에 설명한 거, 5분 전에 설명한 거. 그럼 얘도 마찬가지 아닐까? 얘도요, 움직인 거리가 있을 거란 말이야. 움직인 거리가 있을 거야.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인 거리를 체크하고 싶은데, 그러면 이게 곡선의 길이죠. 이만큼의 길이를 파악해야 돼. 자, 이 길이를 잴 때 어떻게 재냐면, 속력 함수의 정적분을 재는 거야. 근데 우리가 속력 함수를 이렇게 정의해 놨잖아. 그러면 좌표 평면에서 운동에서는요, 움직인 거리를 체크할 때는 똑같이 속력 함수를 정적분하면 되니까 내가 t가 a일 때부터, a초일 때부터 b초일 때까지 속력 함수를 뭐 하시면? 정적분하시면 걔가 뭐가 될 것이다? 움직인 거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야. 그래서
아까 전에는 수직선 운동에서는 속력을 간단하게 속도의 절대값이라고 표현했지만 지금은 X좌표, Y좌표가 동시에 움직이니까 속력을 이런 식으로 정의해야 돼서 A부터 B까지 F'T의 제곱 더하기 G'T의 제곱의 루트 씌운 이게 속력 함수니까 이거를 dt 해주면 이게 움직인 거리다 라고 약속하는 거야. 원리는 똑같다 얘들아. 수직선 운동이나 좌표평면 운동이나 결국 움직인 거리는 속력 함수를 정적분해야 돼. 근데 수직선 운동에서는 속력 함수가 이렇게 그냥 단순화되는데 좌표평면 운동에서는 속력 함수가 이렇게 정의가 되니까 얘를 얻는 것 뿐이에요. A부터 B까지. 이해돼? 별 차이는 아니죠. 그냥 속력이 다르게 정의되기 때문에 아까랑 이렇게 간단한 거랑 다르게 이렇게 쓴다. 그럼 이게 뭐다? 움직인 거리다 라고 판단할 거라고. 그러면 얘를 가지고 우리가 개념 1과 2에 대해서 먼저 밑에 있는 개념 확인 문제를 조금만 볼게 얘들아. 자, 쌤이랑 같이 보자. 여기 앞에 보시면 원점을 출발해서 수직선을 움직이는 얘들아 그럼 일단 수직선 나온 거 맞지? 수직선은 쉽지? 수투 때도 했던 거야. 자, 수직선이기 때문에 일단 뭐라고 나왔냐면 수직선에서의 운동이고 여기 탕하고 0이 있을 거고 여기에 지금 P가 딱 위치해 있어서 원점을 출발할 거야. 그런데 속도 함수가 어떤지 봤더니 속도 함수가 2에 ET승 마이너스 4 이렇게 주어져 있어. 자, 첫 번째 시각 T는 2에서의 점 P의 위치야. 잘 봐봐. 위치가 궁금하지? 나는 무엇을 갖고 있니? 속도 함수를 갖고 있지.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니까 속도를 뭐 하면 위치야? 적분. 무슨 적분? 부정적분. 그치? 따라서 여러분들 뭐 하시면 되냐면 XT라는 이 함수는요. XT라는 이 함수는 인티그랄 해놓고 부정적분 할 거지. 누구? 속도 함수. 즉 2에 ET-4 이 친구를 DT 하시게 되면 이게 부정적분 했기 때문에 위치 함수가 되시겠지. 그럼 써볼게. 윤서야, 얘 부정적분 할 수 있지? 한번 쌤한테 불러주겠니? 2분의 1 2의 2t제곱 잘하셨고 마이너스 4t야. 그리고 플러스 C 맞지? 플러스 C야. 근데 얘가 t가 0일 때 위치가 몇이야? 0이지. 0초일 때 0에 위치해야 되지. 그럼 0을 대입해보라고. 0, 0 대입했더니 0을 대입하면 얘가 2분의 1만 남지. 근데 0이 되려면 뒤에 C가 몇이어야 돼? 그렇지. 마이너스 2분의 1이 탕하고 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야 T에 0이 대입됐을 때 0이 될 거 아니야. 인정하시는 부분? 준수야 맞니? 그러니까 위치 함수가 얘라는 사실을 우리가 부정적분을 통해서 구해낸 거지. 윤식아 맞지? 그럼 윤식아 이제 뭐 대입하면 돼? T에다가 2죠. 그럼 우린 x2를 구하면 되니까 2를 실제로 대입하시면 2분의 1 2의 4제곱에 2를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8에 마이너스 2분의 1일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2분의 17이 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7 써주시면 얘가 지금 상수고요. 숫자죠 이거. 이 숫자가 2초일 때의 저 점 P의 위치가 되시는 거겠지. 간단하죠? 부정적분에서 뭘 구했다? 위치 함수 구했다. 대신에 적분상수는 0,0을 지나야 되니까 적분상수도 특정될 수 있다. 이게 일단 괄호 1번 문제라고. 그럼 두 번째 봐봐. 시각 t가 0에서 t가 4일 때까지 위치의 변화량이 2번 문제고 3번 문제는 움직인 거리죠. 그러니까 쌤, 자 승호야, 위치의 변화량을 체크하려면 누구를 정적분해야 된다고? 위치의 변화량을 체크하려면 누구를 정적분해야 돼? 속? 뚝배기 깬다? 대답 잘해봐. 위치의 변화량은 양수와 음수가 다 반영이 돼야 되지. 움직인 거리는 음수만큼 움직인 것도 다 양수로 취급해야 되지. 그러면 위치의 변화량 할 때는 누구를 정적분해야 돼? 서진아.
대답해봐. 아무나. 속도죠? 속도를 정적분 하셔야 위치의 변화량이 체크된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움직인 거리는 속력을 정적분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 그치? 그러면 이제 내가 그냥 일단 속도 함수를 잘 그리면 될 거 아니야. 아헤드라. 그렇지 않아? 잘 봐봐. 좌표 평면을 이렇게 그렸어. X축이야. Y축도 이렇게 그렸어요. 자, 속도 함수 그리자. 0이 쿵 하고 대입했어. 그러면 속도는 t가 0일 때 몇에서 출발해? 마이너스 3에서 출발하는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여기 밑에 쿵 돼 있고 여기 마이너스 3에서 속도가 출발할 거란 말이야. 근데 2의 2t승 빼기 4니까 아, 선생님 여기 이렇게 점근선이 마이너스 4로 있었고요. 제가 어차피 무슨 함수니까 지수 함수니까 원래 이렇게 그려졌던 거 아니야? 근데 어차피 t는 음수일 수 없잖아. 시간이니까. 그러면 얘가 이렇게 오는 과정이긴 했는데 여기서부터만 그리면 되죠. 어떻게? 이렇게 그리면 될 거 아니야. 이게 vt라는 함수죠. 2의 2t 마이너스 4 이렇게 될 거지. 괜찮아 버리시는 부분. 그러면 여기 x절편 우리가 찾을 수 있지 않아? y값이 0이 되려면 2의 2t승이 4가 돼야 되잖아. 그치? 그럼 얘가 4가 되려면 t자리에 뭐가 와야 될까? 그렇지, 정확하네. 이 자리가 ln2일 때, 그치? t자리에 ln2가 오면 2가 올라가면서 ln4가 되죠. 그러면 2의 ln4승이면 4와 2가 바뀌면서 그냥 4가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서준이가 빨리 대답을 잘해줬는데 아, 이 지점이 ln2라고요. ln2는 몇보다 좀 큰 값이니? 0보다 좀 큰 값이죠. 누구보단 작니? 1보단 작아요. 왜? ln2가 1이죠. ln2가 1이라고. 근데 2가 대략 몇이야? 2.71이죠. 그러면 ln2는 1보단 작을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면 얘는 0에서 1 사이의 어떤 친구고 이쪽에 뭐가 있겠어? 4가 이렇게 있겠죠. 괜찮아? 그럼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t가 0일 때부터 4일 때까지 위치의 변화량이래. 그럼 뭐 하시면 돼? 그냥 0일 때부터 4일 때까지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정적분하시면 되겠죠. 그럼 난 뭐까지 파악할 수 있냐면 ln 2초가 되기 전까지는 얘가 음수방으로 움직였어. 그 다음에 ln 2초부터 운동방향을 바꿔서 양수방으로 움직인 거야. 0초일 때 원점에서 출발했다고. 이쪽이 양의 방향이고 이쪽이 음의 방향이야. 그럼 이 새끼 출발하자마자 어디로 간 거야? 음수방으로 간 거라고. 맞아? 처음에 가라앉아 있잖아. 속도 함수가 음이란 얘기는 음의 방향으로 갔다는 얘기잖아. 그러다가 ln 2초가 딱 되니까 나 양의 방향으로 가야 돼 하면서 이렇게 바꾼 거라고. 알겠어? 그래서 쭉 가서 4초까지 간 거야. 이해하셔버리겠니? 근데 그게 지금 중요하진 않아. 왜? 어차피 우리는 위치 변화량 구할 거니까 0부터 4까지 뭐만 하시면 돼? 그냥 적분하시면 되죠. 따라서 인티그랄 0부터 4까지 vt dt를 할 건데 근데 개이득인 부분이 있죠. 무슨 부분이냐면 어차피 vt를 부정적분하면 xt잖아. 근데 우린 걔를 이미 구해놨죠. 이렇게. 나 상수는 포함 안 시키려고. 어차피 빼면 똑같이 빠져서 사라질 거니까.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적으면 되죠. 적분가로 2분의 1 곱하기 2의 2t승 빼기 4t 써놓고 얘를 4, 0 갈기시면 얘가 위치 변화량이겠지. 동의하시는 부분? 그래서 얘를 계산하시면 4가 대입됐더니 2분의 1 곱하기 2의 8승에 여기 4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16 이렇게 나오시고요. 0 대입했더니 얘는 0이 되고 얘는 뭐가 되니까? 2분의 1이 되니까 걔를 빼주시면 2분의 1이 추가로 이렇게 빠지겠지. 그럼 위치의 차는 2분의 1 곱하기 2의 8승에 마이너스 2분의 33이 되지 않을까. 이게 지금 위치의 변화량일 거 아니야. 위치 변화일 거 아니야. 맞아, 아니야? 맞잖아. 좀 다이어트를 해볼게. 근데 얘가 위치 변화량이고. 그러면 움직인 거리를 체크할 때는
방금 전에 적분 과정에서 얘는 음으로 계산되고 얘는 양으로 계산돼서 둘이 합쳤더니 얘가 나온 거잖아. 그러면 움직인 거리 계산할 때는 얘도 뭘로 계산해 줘야 돼? 양으로 계산해 줘야 되지, 넓이를. 그러니까 얘는 정적분이고 얘는 넓이를 합하는 거니까 0부터 ln2까지는 뭐 해줘야 돼? 적분 해놓고 부호를 바꿔줘야 되는 거지. 인정하시는 부분? 그래서 괄호 3번을 구할 때는 인티그랄 0부터 ln2까지는 vt dt를 해놓고 거기다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ln2부터 4까지는 그냥 vt dt를 자연스럽게 하시면 되는 거지. 양수 부분이니까. 그럼 어차피 함수 자체는 여기다 구해놨기 때문에 여기다 바로 갈기면 되겠지. ln2 0을 이렇게 갈겨볼게요. 그럼 ln2를 딱 대입하면, 자, 얘가 4 나올 거니까 2고요. 얘는 빼기 4ln2가 이렇게 되시겠죠. ln2 대입했으니까. 그 다음에 0을 대입하면 아까랑 마찬가지로 2분의 1인데 걔를 이렇게 뺐을 거 아니야. 그러면 2분의 3 마이너스 4ln이겠죠. 근데 거기에 마이너스를 붙일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3 더하기 4ln2가 일단 이 값 아니겠냐고. 계산이죠. 그냥 저스트 계산. 자, 그 다음에 얘를 계산할 거면 이번에도 4를 대입할 거야. 근데 아까 4 대입한 거 여기 써놨잖아. 이만큼. 이게 4를 대입한 거잖아. 그리고 거기서 ln2 대입한 걸 뺄 건데 ln2 대입한 게 방금 이거였잖아. 그치? 그러니까 아까 4를 대입한 거에서 ln2를 대입한 거를 빼주게 되면 얘에서 얘를 뺄 거기 때문에 2분의 1, 여기다 적을게. 바로 그냥 2분의 1 2의 8승 마이너스 16에서 얘를 뺄 거니까 마이너스 2에 더하기 4ln2가 이렇게 나오겠죠. 결국 이 둘이 더해지시면 좀 복잡하긴 한데 정리해서 적어보면 2분의 1 2의 8승에 얘랑 얘 더하게 되면 플러스 8ln2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3 다 더하게 되면 마이너스 18에 마이너스 23이니까, 아니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39 맞니? 맞지? 마이너스 2분의 39가 이렇게 처리되면 얘가 뭐야? 움직인 거리가 되시겠죠. 그치? 얘가 움직인 거리고요. 얘가 위치의 차고요. 당연히 얘가 더 큰 거 맞죠? 이해되실 거야. 어떤 의미인지는. 괜찮니? 계산이 아무래도 초월함수다 보니까 좀 복잡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성실하게 하던 방식대로 해주면 문제가 안 생길 거란 얘기고요. 자, 그럼 다음 페이지에서 평면 위를 움직이는 점이 움직인 거리, 여기서도 연습을 좀 해봐야 되겠죠. 이번엔 좌표평면 문제야. 개념 확인 2번 한번 볼게. 자, 좋네요. 자, 좌표평면 문제니까 미적에서만 다루는 거고 조금 긴장하면서 봐야 되겠죠. 하지만 어렵지는 않을 거야. 잘 봐봐. 좌표평면을 움직이는 점 P에서 시각 T에서의 위치 x, y가 위치 주려고 하네. 위치 주려고 하네. 자, x좌표의 위치는 6t제곱이래. 아싸. y좌표의 위치는 t세제곱 마이너스 12t래. 근데 일단 마음은 좀 편하네. 왜? 둘 다 초월함수가 아니라 2차함수, 3차함수니까 일부러 쉬운 문제 준 거야. 다항함수잖아. 맞아? 막 2의 x는 그런 거 lnx 이런 거 안 나왔잖아. sin x 안 나왔잖아. 그냥 다항함수 써.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점 P의 움직인 거리 구해야 되지. 그럼 움직인 거리 구하려면 결국 뭘 알아야 돼? 속력함수 알아야 되는 거 맞지? 맞아? 속력을 알아야 돼. 그러면 속력을 알기 위해서는 일단 각자의 속도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x 프라임, 즉 속도를 구해봤어. x좌표의 속도를 구해봤더니 얘를 미분할 거니까 12t가 이렇게 되시는 거 맞잖아. 인정. 그 다음에 y좌표의 속도를 구하려고 봤더니 그럼 y 프라임이 되어서 얘는 3t제곱 마이너스 12가 이렇게 되시는 게 맞겠죠. 자, 이게 x속도, 이게 y속도야. 그럼 내가 이제 구해야 되는 건 속력이죠. 왜? 움직인 거리를 체크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속력함수 구하려고 시도. 자, 속력함수는 루트 탕하고 씌워놓고
x속도의 제곱 144t제곱 더하기 y속도의 제곱 9t 4제곱에 마이너스 72t제곱 플러스 144. 괜찮아 버리세요? 얘를 조금만 정리하면 9t 4제곱에 플러스 72t제곱에 플러스 144 이렇게 되는 거네. 근데 이렇게도 쓸 수는 있겠네. 9로 다 묶이잖아. 9로 묶이니까 9를 묶고 나서 루트 밖으로 빼주면 얘가 3으로 나오는 거 맞지? 인정해. 안에서 9가 바뀌어서 3이니까 3이 땅 빼주고 t 4제곱에 플러스 8t제곱에 얘는 16이니? 아 16으로 이렇게 나오는구나. 어라 그랬더니 이 안에도 완전 제곱식이네? 그치? 얘 지금 t제곱 더하기 4의 전체 제곱 아니야? 아 그러니까 다시 한번 써주면 3의 t제곱 더하기 4의 전체 제곱이니까 루트랑 만나서 벗겨지면서 얘만 나오겠지. 아 이 함수네? 얘가 뭐다? 속력그대스네. 오케이? 그러니까 내가 뭐 하면 돼? 이제 0부터 1까지 속력함수를 정적분하시면 되는 거니까 인티그랄 0부터 1까지 속력함수 3t제곱 더하기 12를 정적분 하셔버리겠습니다 라고 풀면 되고, 그러면 t 세제곱에 플러스 12t라는 부정적분된 함수에 1대입 0대입이기 때문에 13이 결국 그 움직인 거리가 아닐까 라고 체크하신 거예요. 여러분 원리 하실 수 있겠죠, 연습만 많이 하면. 물론 이 문제는 전체가 다 뭘로 나왔으니까, 다항식으로 나왔으니까 적분 과정이 참 편하기는 해. 윤서야 맞아? 그치? 적분이 좀 뭐 어려운 식이 없잖아. 천천히 정리하면 되신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일단 개념 확인 2번은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을 거야.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곡선의 길이 나오거든요. 곡선의 길이. 자, 전혀 어렵지 않으니까 쌤 말 잘 들어. 곡선의 길이는요, 방금 했던 거랑 똑같아. 우리 방금 앞에 한번 봐줘. 앞에 한번 봐줘. 우리 좌표 평면에서요, 방금 원점에서 출발한 어떤 점 P가 이렇게 이동을 했다고 쳤잖아.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인 거리라는 게 결국 이게 움직인 거리 아니야? 맞지? 이게 움직인 거리잖아. 이 길이를 구하는 거잖아. 근데 직선은 길이 구하기가 원래 편한데, 그렇잖아? 이 점에서 이 점까지 점과 점 사이 거리 쓰면 되는 거잖아. 그치? 피타고라스로 이렇게 해서 이 길이는 구하기 쉬운데 이 길이는 구하기 어렵잖아. 근데 방금 어떻게 구했니? 움직인 거리 구할 때 속력 함수를 정적분하면서 이 길이 구할 수 있었던 게 맞았지. 아, 결국 곡선의 길이는 속력 함수를 정적분한 거구나 라고 파악을 했단 말이야. 근데 그거는 좌표 평면에서 운동일 때는 그렇게 표현했지만 앞으로는 그냥 이렇게 말할 거란 말이야. 예를 들어서 이러한 함수가 있어. 근데 이 지점부터 뭐 이 지점까지 이 곡선의 길이를 구해라 라고 문제에서 줄 거야. 그러면 일단 어떤 식으로 표현이 나올 거냐면, 곡선의 길이는, 자, 잘 보시면 이 지점부터 이 지점까지 x 변화량이 있을 거고 y 변화량이 있을 거야. 그럼 문제에서 뭘 줄 거냐면 x의 변화량을 지금 어떠한 ft라고 일단 매개 변수로 줄 거예요. 매개 변수로. 잘 생각해봐. 우리 매개 변수의 미분법 기억나? 매개 변수의 미분법. x도 t에 대한 함수로 나와 있고 y도 t에 대한 함수로 나와 있는 거. 그래서 t에 대해서 각자 미분해 주는 거. 매개 변수로 표현된 함수의 미분법이었지. 그럼 x도 t로 표현되어 있고 y도 t로 표현되어 있을 때 결국엔 뭐 할 거냐면,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를 구한다는 거는 속력 함수를 뭐 할 거기 때문에, 정적분할 거기 때문에, 자, 이 지점부터 이 지점, 만약에 여기 x좌표가 a고 여기 x가 b라고 치면 결국 각자에 대해서 미분한 함수, 즉 x'은 f't고 y'은 g't니까 얘와 얘를 또 한 번 뭐 해서 아까 전에 속력 함수를 구할 때처럼
F't 전체 제곱, 그 다음에 G't 전체 제곱을 이렇게 한 다음에 거기다 루트 씌운 거를 인티그랄 A부터 B까지 하면 이게 그냥 곡선의 거리예요. 움직인 거리가 방금 똑같은 원리이기 때문에 그냥 구하시면 그게 곡선의 거리야. 그래서 책 한번 봐봐. 책. 자, 곡선 x는 ft, y는 gt라고 일단 t에 대한 매개 변수를 일단 함수를 줄 거고요. 그 매개 변수에 대해서 각자 dx, dt 보이니 얘들아? 그거 뭐야? 저 x란 친구를 t에 대해서 미분하겠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f't 맞지? 그 다음 dy, dt는 y라는 친구를 t에 대해 미분하겠다잖아. 그러니까 g't 맞죠? 걔네 제곱해서 루트 씌운 그 사실상 속력 함수를 a부터 b까지 정적 더하면 그냥 곡선의 길이가 나온다는 얘기야. 그런데 그 바로 밑에 뭐가 또 써있냐면 y는 fx로 이렇게 주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가 나오는 거야. 알겠어? 자, 잘 봐. y는 fx로 나와. 방금 전에는 매개 변수로 표현된 함수를 각자의 t에 대해 정리해줬죠. 근데 y는 fx란 그냥 양함수꼴로, 이게 일반적인 함수잖아. 그 곡선의 길이는 그럼 어떻게 구하냐? 이렇게 써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잘 봐봐. x를 만약에 내가 매개 변수로 표현하면 그냥 t라고 표현해. 그럼 y는 ft 돼버리시는 게 맞죠? 그치? 지금 이 함수에서는 굳이 x가 다른 t에 대한 표현이 안 돼 있고 그냥 y는 fx이기 때문에 내가 x를 만약에 t로 치환하면 y는 ft예요. 그럼 뭐 하시면 돼? x 프라임 1이죠? x를 t에 대해 미분한 거야. 1이야. y를 t에 대해 미분하면 y 프라임은 f 프라임 t야. 뭐야? 그러면 각자를 제곱해서 더한다고 치면 1의 제곱 더하기 f 프라임 t의 제곱에 루트를 씌운 게 속력함수라고. 얘를 뭐 하시면 돼? a부터 b까지 인티그랄 하시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y는 fx라고 그냥 정상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함수는 x라는 문자는 그냥 자기 자신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1이 나오고 y는 x에 대해 미분하면 f'x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어차피 적분 변수만 t랑 t인 것 뿐이지 사실상 1 더하기 f'x에 루트를 씌운 제곱 미안해. 자, 인티그랄 a부터 b까지 dx를 하셔도 그 결과는 똑같겠죠. 자, 그래서 잘 생각해봐. x도 t에 대해서 y도 t에 대해서 표현되어 있는 게 일단 좌표 평면에서 운동과 굉장히 흡사한 매개 변수야. 그런데 그렇게 할 때는 아까 전에 해주던 대로 해주면 되지만 이게 그냥 정확하게 함수를 y는 fx라고 주면 굳이 매개 변수로 표현 안 돼 있는 거니까 x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미분해서 1이 나오고 y는 그 x에 대해서 미분해서 f'x가 나오면 그 두 개를 제곱해서 더한 루트 씌운 게 걔가 사실상의 속력 함수가 된다라고 우리가 간주해도 좋은 거고 걔를 a부터 b까지 정적분하시면 그냥 그 곡선의 길이가 나올 것이다라고 간주한다는 얘기야. 처음에 이 내용을 들으면 그런가? 하고 좀 헷갈리기는 해요. 근데 사실상 어차피 두 번째 식은 굳이 x와 y 사이에 매개 변수가 끼어들지 않고 x와 y의 관계가 직접적으로 관계식이 나와 있는 거니까 그냥 x 자체를 미분하고 그 다음에 y도 x에 대해 미분하면 결국 ft, dt랑 똑같을 거란 얘기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개념 3번에 대해서도 쌤이 일단 개념 확인 문제를 좀 볼 건데 두 개가 지금 다 나와 있죠? 자, 이렇게 보시면 돼. 첫 번째 문제는 x와 y를 둘 다 매개 변수로 표현한 식의 꼴이 나와 있기 때문에 곡선의 길이를 구하시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우리가 결국 x는 t세제곱 마이너스 2t다 라고 알고 있고 그 다음에 y는 루트 6t제곱이라고 알고 있는 상황. 그럼 그냥 깔끔하게 얘도 미분하셔서 x'은 3t제곱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얘도 미분하셔서 y'은 2 루트 6t다 이렇게 정리하라는 얘기야. 그럼 결국에는 얘의 도함수들끼리의 제곱의 합, 얘를 제곱하면 9t 4제곱에 마이너스 12t제곱에 플러스 4고요. 얘를 제곱하면 24t 제곱일 테니까 자, 이렇게 해놓고 루트 씌워놓고 인티그랄 지금 몇부터 몇까지야? 0부터 2까지 곡선을 구하는 거잖아. 따라서 0부터 2까지 뭐 하시면 된다? 정적분 하시면 된다.
근데 봐봐. 얘가 지금 3t제곱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이었죠. 근데 얘가 더해지면 이것만 플러스로 싹 바뀌는 거지.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얘가 3t제곱 플러스 2의 전체 제곱 아니겠어? 그래서 3t제곱 플러스 2만 루트 밖으로 튀어나올 것이고 얘를 0부터 2까지 정적분하라는 얘기가 되시겠네. 자, 그래서 t세제곱 더하기 2t라는 이 친구에다가 우리가 2대입, 0대입한 거에 차를 구할 거니까 결국 8 더하기 4, 12에서 0 뺄 거니까 곡선의 길이는 12가 나온다. 그러니까 맞는 표현이라고. 그 다음에 괄호 2번은 골 때려 죽겠어요, 진짜로. 야, 이씨. 괄호 2번은 장난치냐? 곡선이 아니잖아요. 그치? 쟤 뭐야? 직선이지. 그럼 문제가 우리를 너무 거의 희롱하는 거 맞지? 자, 무슨 생각이니? 얘는 방금 전에 원리가 아니어도 풀 수 있죠. 얘 봐봐. 어떤 직선이야? y는 2x-6이죠. 그러면 y는 2x-6 이렇게 직선이 그어졌단 말이야.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3일 때가 있겠지, 여기 이렇게. x가. 마이너스 2분의 3 대입하면 몇 나와? 마이너스 9 나오는 거 맞지? 여기 이렇게. 맞니? 그 다음에 1 대입해봐. 몇 나와? 마이너스 4 나오는 거 맞아?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구하라는 얘기잖아. 뭐 하자는 거야? 이거는 그냥 점과 점 사이로 게임 끝나버리시는 거죠. 그러면 이 길이가 몇인데? 2 아니야? 아닌가? 2분의 5인가? 미안해. 자, 이거 2분의 5죠. 그 다음에 이 길이는 몇이야? 5죠. 그럼 봐봐. 얘를 1로 보면 얘가, 자, 얘를 1로 봤어. 그럼 얘가 2죠. 그럼 여기는 뭐야? 1이니까 루트 5죠. 루트 5야. 루트 5인데 얘 5배니까 1, 2로 봤으니까 얘 5배가 적힐 거 아니야. 얘 5배면 몇이야? 2분의 25죠. 이렇게. 따라서 길이가 측정되게 되면 루트 2분의 5가 나오니까 결국에는 5 루트 2가 아니지 2분의 5 루트 2가 정답이 되시겠지. 얘들아, 쌤 말은 1대 2대 루트 5가 성립하니까 2분의 5대 걔 2배 대 루트 얘 5배가 될 거다. 뭐 이런 그냥 비율을 쓴 것 뿐이야. 그치? 결국 그렇게 나오겠지? 근데 이게 문제가 우리 너무 농락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확인할 기회야. 아까 전에 그 방법이 통할 것이냐, 정확히 성립할 것이냐 검산할 수 있는 좋은 기회죠. 잘 봐봐. 함수가 y는 2x-6으로 이렇게 나와 있잖아. 얘를 우리가 방금 배웠던 방식으로 한번 풀어보자. 그러면 자, x를 미분하면 x에 대해서 그럼 그냥 1이 나오실 거잖아. 더하기 y를 뭐 하시면 x에 대해 미분하시면 몇 나오니? 2 나오지. 2 나오지. 그러면 2의 제곱이 이렇게 적히는 거 맞죠? 그럼 여기 이렇게 루트를 씌우지. 맞니? 그 다음에 인티그랄 몇부터 몇까지? 마이너스 2분의 3부터 1까지가 되는 거 맞지? 그럼 얘들아, 얘가 몇이야? 루트 5죠. 얘는 x에 대한 함수가 아니네. 무슨 함수야? 그냥 상수함수죠. 그러니까 함수가 어떻게 생겼어? 물론 이렇게 해도 돼. 얘가 루트 5니까 당연히 부정적분하면 루트 5x가 이렇게 되는 거지. 맞아? 거기서 1 대입 마이너스 2분의 3 대입 이렇게 빼는 거잖아. 그러면 1을 대입하면 루트 5가 나오고 마이너스 2분의 3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분의 3 루트 5가 나오는데 뺄 거니까 플러스 2분의 3 루트 5가 이렇게 되시면 2분의 2 루트 5에다가 2분의 3 루트 5를 더하니까 2분의 5 루트 5가 이렇게 나오시는 거 아니야? 나 뭐 실수했냐? 왜 값이 다르지? 잠깐만. 이 길이 2분의 5. 이 길이 5.
얘 제곱하면 4분의 25. 얘 제곱하면 25. 루트 씌우면 4분의 5 곱하기 25. 거기 루트 씌우면 2분의 5 루트 5. 이거 잘못 구했네. 잘못 구했네요. 쏘리. 이거 아까 잘못 구했어. 다시 한번 제곱해서 더했더니 얘 나오네. 그래서 얘랑 얘랑 같을 수밖에 없지. 그래서 이 방법으로 우리가 방금 배운 방식대로 풀어도 되고, 아니면 지금 직선이니까 사실 그렇게 풀 필요는 없었는데 바로 구해도 상관은 없죠. 근데 앞으로 직선은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오겠지. 시험에서는 곡선만 나올 거니까 우리가 이 방법을 선택하는데, 방금 직선이었기 때문에 두 개가 했을 때 같은 값이 나온다는 건 확인이 됐죠. 그러니까 앞으로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알겠어? 자,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스텝 2로 넘어가서 필수 유형 몇 개 있니? 3개 있어? 야무지게 끝내볼게. 싫어. 싫어. 난 반대. 빨리 아니야. 자, 1번.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의 위치와 움직인 거리. 자, 1-1번 먼저 볼게요. 자,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가 저렇게 나와 있네. VT, 2의 T승 마이너스 2. 그때 T가 0일 때부터 3일 때까지 점 P가 움직인 거리를 구하시오. 일단 속도함수 바로 그리셔야 되지. 속도함수 그릴 건데, 자, 0,-1을 지날 거고요. 아니지. 0,-1을 지나시겠죠? 자, 마이너스 1 여기를 지나시면서 쭉 하고 올라오는 지수함수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 t가 몇일 때? 1일 때 0을 지나겠죠. 그리고 3일 때까지라 그랬으니까 여기 3을 탕 두면 움직인 거리를 체크하려면 당연히 여기의 넓이와 여기의 넓이가 합쳐지셔야 되는 거 맞죠? 속력 함수니까. 그럼 결국에는 인티그랄 0부터 몇까지는 1까지는 vt를 dt 하신 다음에 거기다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되고 의미였으니까, 그 다음에 1부터 3까지는 그냥 vt dt를 갈기시면 되겠죠. 자, 결국 vt를 뭐 하시게 되면 적분하시는 게 먼저 포인트일 거고, 적분을 하면 이렇게 돼야 되겠죠. ln 2분의 1 2의 t승. 그치? 왜? 2의 t승을 미분하면 ln이가 생기니까요. 자, 그 다음에 뒤에는 마이너스 2t를 적어놓고 여기다 먼저 뭐 먼저 할 거냐면 1, 0 먼저 하자고. 자, 1, 0을 하시면 1을 대입하면 ln 2분의 2 빼기 2가 나오죠. 그 다음 0을 대입하시면은 ln 2분의 1만 나오니까 빼기 ln 2분의 1이 이렇게 된 상태에서 맨 앞에 마이너스가 붙겠죠. 두 번째로 3, 1도 하셔야 되는데 3을 대입하면 ln 2분의 8 빼기 6이 나오고, 1을 대입하면 아까 전에 썼지만 ln 2분의 2 빼기 2가 나오니까 마이너스 ln 2분의 2 플러스 2가 뺄셈이니까 이렇게 진행이 되겠지. 그러면 써볼게. 얘가 ln 2분의 1이었으니까 마이너스 ln 2분의 1, 이쪽은 플러스 2, 이쪽은 플러스 ln 2분의 6, 마이너스 4니까 이렇게. 그럼 결과적으로 답은 ln 2분의 5에다가 마이너스 2가 최종적인 답이 되는 게 맞겠죠. 계산만 해준 거야. 알겠니? 자, 뭐 복잡해 보여도 어차피 니들도 다 할 수 있는 계산. 서진아 맞아? 오케이. 자, 이게 1-1번이고요. 대표형 2번으로 가서 이번엔 평면 조지는 거죠. 수직선보다는 평면. 자, 2-1번 문제 먼저 볼게. 좌표 평면을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X좌표, Y좌표 이렇게 당연히 따로 나왔어. 근데 움직인 거리를 구해야 되니까 우리한테 결국 필요한 건 속력이야. 속력을 알려면 당연히 속도가 필요하고, 속도가 필요하니까 당연히 X를 미분한 X'을 먼저 써보면, 자, 사인을 미분하면
코사인.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자, 잘 썼어요. y 프라임은 사인 미분하니까 코사인. 자, 마이너스 코사인 미분하니까 플러스 사인 t 이렇게 적히겠네. 괜찮아 버리죠? 그럼 결국 속력이라는 건 자, 각자의 속도를 제곱한 다음에 합쳐서 루트 씌운 거니까 얘를 제곱하고 얘를 제곱하잖아. 그러면 봐봐. 얘를 제곱하면 마이너스 2sc 생기고 얘를 제곱하면 플러스 2s 생기니까 둘이 없어지겠죠? 그럼 결국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 하나,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 하나 생기는 거 맞아? 몇이야? 2죠. 싸발 2네. 그치? 속력이 루트 2야. 그럼 잘 생각해봐. 인티그랄 0부터 2파이까지. 근데 참 이렇게 쉽게 줬다고? 실수한 거 없잖아. 맞잖아 지금. 그치? 자, 그러면 루트 2 dt를 할 건데 그럼 얘는 루트 2t에다가 2파이에 0만 대입할 거니까 2 루트 2 파이가 이렇게 되시는 게 맞겠지. 정답이. 뭐 이렇게 다 없어지게 줘? 대입할 의미도 잘 없게. 자, 두 번째. 얘들아, 두 번째 문제는 근데 완벽하게 지금 똑같이 나왔지. 함수만 달라졌지. 한번 해봐. 알겠어? 그 다음 우리 그럼 마지막 문제 볼게. 곡선의 길이. 내려가서 자 3-1번과 3-2번이 있는데 선택해봐 얘들아. 뭐 할까? 3-1번이요. 오케이. 오, 의견 좋습니다. 자 3-1번 볼게요. 곡선 x는 3코사인 세제곱 t와 y는 3사인 세제곱 t가 있어.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곡선의 길이를 구해야 돼. 그럼 어차피 아까랑 했던 방식 똑같이 둘 다 t라는 매개 변수를 표현되어 있으니까 각자를 미분하시는 게 맞죠. 따라서 x'이라고 써서 미분을 하면 걔는 몇 나오니? 9 코사인 제곱 t에 거기에 뭐가 생겼어? 마이너스 사인 t가 생기는 거 맞니? 네. 그러니까 곱하기 마이너스 사인 t까지 이렇게 적어줄게. 자, 이게 먼저고요. 다음으로 y'이라는 친구, 즉 미분하면 쟤는 9에다가 사인 제곱 t에 그 다음에 코사인 t가 이렇게 생기면 맞겠지. 자, 그러면 결국 얘네 사실상의 속력 함수를 구하는 느낌이니까 자, 얘를 제곱하신 거. 그러면 81 사인 제곱 t에 코사인 4제곱 t가 이렇게 나오시는 거 맞죠? 더하기 얘도 제곱하면 81 사인 4제곱 t에 코사인 제곱 t가 이렇게 나오시겠네. 그럼 묶을 수 있는 게 81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이렇게 묶을 수 있죠? 그러면 남는 거는 코사인 제곱이랑 사인 제곱만 이렇게 남아서 더해질 거니까 이렇게 생기는 거 맞지? 그치? 근데 얘가 1이잖아. 얘가 1이기 때문에 결국 얘는 9sc가 되겠다. 루트를 바깥으로 벗어나면. 인정하시는 부분? 오케이. 그럼 결국 9sc이기 때문에 인티그랄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9는 앞에 붙여주고 사인 t, 코사인 t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나요? 이거 dt죠. 그렇지. 다른 건 뭐 없었지. 자, 좋아. 그럼 얘들아, 지금 사인 t랑 코사인 t가 이렇게 곱해져 있는 함수인데 그럼 얘 어디서 온 거야? 누구를 미분하면 얘가 나오겠어? 누구를 주인공 삼아주는 게 좋겠니? 사인이 낫지 않겠어? 그치? 그럼 이렇게 쓰면 어때? 자, 누구를 하시면 되냐면 사인 제곱 t를 내가 일단 뭐 하시게 되면 미분하시면 2가 하나 곱해지죠. 그러니까 2분의 1을 달아줘. 그 다음
얘를 미분하게 되면 2가 곱해지고 sin t가 생기는데 sin t도 또 뭐 할 거니까 속함수의 미분을 미분될 거니까 코사인 t가 나오지 않겠어?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2분의 1 sin 제곱 t를 미분하면 얘가 되지 않겠니? 인정하시죠? 그러니까 내가 부정적 분함수를 찾은 거야. 거기에서 2분의 파이 대입하고 0 대입한 걸 빼고 그 앞에 9를 곱해주면 되니까 여기는 2분의 파이 딱 하고 대입했어요. sin 2분의 파이 몇이야? 1 제곱하면 1 그러니까 2분의 1 그리고 sin 0은 어차피 0이니까 뺄 게 없고 그럼 2분의 1에다가 9를 이렇게 곱하니까 2분의 9가 곡선의 길이구나 라고 판단하면 끝나겠지. 그치? 얘들아 순간 이거 보고 너무 당황한 눈빛이 보였는데 괜찮아. 좀 생각해 보는 거야. 이거 누굴 미분하면 이렇게 돼 있지? 할 수 있어. 사인과 코사인 같이 있잖아. 따라서 이거 정답 나오실 거고 괄호 이제 4번 3-4번 여러분들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자, 일단 쌤이 바라는 건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어디서 만나냐면요, 저쪽 건물에서 만나게 될 거예요. 아마도 높은 확률로 3월 1일 날 이사를 할 거고, 그렇게 되면 우리 다음 수업이 얘들아 우리 다음 수업이 3월 1일 수요일이구나. 그냥 3일절이고 우리가 이사를 해가지고 그날은 수업이 없는데 그러면 숙제할 시간이 길잖아요. 그렇잖아. 다음 주 금요일까지니까. 자, 그러니까 금요일까지니까 라이트센과 개념 해결의 법칙 끝까지 잘 책을 마무리해서 올 수 있도록, 그러면 쌤이 질문을 촥 하고 한번 싹 받아줄게. 알겠지? 책을 잘 마무리 지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우리 미적분은 뭐 할지 지난번에 소개했나? 그치? 우리 시너지 할 거고 수능 특강 할 거고 기출 다룰 거고 얘기했죠? 그래서 그거를 진행하도록 할 테니까 일단 미적분 전체 과정은 여기까지고, 지금까지 종강이구나. 종강. 야, 그 현우진 쌤은 그 종강할 때 여기 종강하고 이거 써놓던데. 아무튼 간에 종강이에요. 일단 미적분 한 바퀴 종강했는데 별로 종강이라고 생각할 건 없어. 그렇잖아. 뭘 알아? 미적분을. 이제 이런 맛이구나 라고 약간 마라 맛이구나 하고 마라맛 본 거야. 이제 마라탕 현지화를 시키려죠. 여러분들 혀끝 속에 아주 미적분이 얼얼하게 녹아있을 때까지 공부해야 되니까 일단은 이게 한 바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지금까지 그 맨 앞단원 수열의 극한부터 여기까지 한 2달 동안 힘겹게 달려오신 거를 일단 매우 칭찬해 드리고 매우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 내신 고득점과 수능 고득점을 향해서 달려가겠습니다. 아시겠죠? 책 같은 건 쌤이 다 준비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수능 특강만 사오세요. 알겠니? 수능 특강은 개별 구매가 안 돼. 물론 쌤이 단톡방에 PDF 올렸죠? 그러니까 그걸로 저는 쓰겠다라고 하면 상관없는데 이왕이면 너희들 수능 특강 싸니까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미적분 I 겨울방학 안녕. 오케이.